이제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강지훈이 성진그룹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20년 전 그 일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지훈이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수갑은 20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차고 끌려갔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2006년 폭우가 쏟아지던 밤, 7살 쌍둥이 형제를 보육원 앞에 버리고 사라진 검은색 세단. 20년 후 그 차가 형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번호판도 외관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증거들이었고,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형제는 그가 20년간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모아온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구나. 형, 우리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다 갚아줄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들을 말이야.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선 두 형제의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검은 세단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까지. 과연 형제는 아버지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06년 가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희망 보육원 정문 앞에 번호판이 제거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7살 쌍둥이 형제를 안아 올렸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보육원 처마 밑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각각의 목에 특별한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지훈아, 집안아. 남자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사이에 봉투를 끼워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성진그룹의 직인이 찍힌 서류와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로 돌아서려는 순간 형인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빗물에 번진 라이트 불빛을 뒤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멀어지는 차의 뒷유리에 붙은 푸른색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정부 고위직 수행 차량이라고 적힌 그 스티커와 함께 흐릿하게 보이는 숫자들이 지훈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옆에서 동생 집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아빠가 어디 갔어요? 지훈은 동생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20년이 흘렀습니다. 안산 상록 경찰서 주차장에 강지훈이 수사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32살이 된 지훈은 이제 강력반 경위로 범죄와 맞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범인 추격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가던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당당히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의 눈이 번호판에 고정되었습니다. 서울 8가 2024라는 구형 녹색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휴대폰으로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영구 말소된 번호잖아. 지훈이 총을 뽑아 차량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차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지반 변호사님을 호출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만에 들리는 그 이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집안은 자신의 차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세무 전문 변호사가 된 집안의 차보닛 위에는 낯익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20년 전 보육원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였습니다. 집안이 펜던트를 들어 뒷면을 확인하자 QR코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집안아, 나 형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갑자기 왜? 너한테도 펜던트가 왔지? 집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경찰서로 와. 설명하기 길어. 1시간 후 안산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서먹했던 사이지만 오늘만큼은 둘 다 진지했습니다. 지훈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어. 뭐가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성진그룹 돈을 세탁하는 현장이 찍혀 있었어. 집안이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QR코드로 들어가 봤는데 해외 신탁 계좌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얼마나? 100억 원 정도.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해 봤는데 명의자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집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뭔가 엄청난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차를 다시 확인해 보자. 두 형제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 엔진룸을 열어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야? 겉보기에는 2006년형 낡은 차였지만 내부는 최신형 전기 구동계와 각종 센서들로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개조되어 있네요. 집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차 안의 내비게이션이 저절로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성진그룹 옛 사저.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닌데. 집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차량이 시동을 걸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자율주행이에요. 지훈과 집안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차 안의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아버지가 우리 명의로 20년 동안 신탁을 설정해뒀어요. 신탁? 공익제보자 보상 신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여세 면제 요건까지 갖춰져 있고요. 지훈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30분 후 검은 세단이 성진그룹 옛 사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미리 매복해 있던 검은색 차량 3대가 나타나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지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아, 우리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차 밖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집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온 거군요. 다음 날 오전 집안은 법무법인 태산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성진그룹의 역대 상속세 신고 내역과 주식 변동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강석주. 집안이 아버지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에서 그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된 거군. 집안이 세무 기록들을 꼼꼼히 대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간 안산 상록 경찰서에서 지훈은 경찰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어젯밤 본 검은 세단의 개조 기록을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지훈이 동료 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국정원 보안 등급이 뭐야? 왜 갑자기?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성진그룹 본사 비서실에서는 정학수 실장이 보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 씨 형제가 그 차를 손에 넣었다고요?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 사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정학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밝혀지면 회장님이 위험해져. 즉시 프로젝트 X를 가동해. 프로젝트 X는 물리적 회수와 사회적 매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야. 정학수가 찬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원룸에 괴한 3명이 침입했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문을 열자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괴한들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지훈은 경찰 무술 훈련으로 단련된 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어둠 속에서 난무했습니다. 끙! 괴한 한 명이 지훈의 정권 지르기에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나머지 둘을 제압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성진그룹 로고가 새겨진 암호 통신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성진그룹. 지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에서 집안은 대표 변호사에게 호출당했습니다. 집안 변호사, 성진그룹 세무조사건은 중단하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이유는 묻지 말고 지시를 따르게. 거부하면 과거 수임 사건의 비밀 유지 위반으로 영구 제명시킬 수도 있어.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현명한 선택을 하게. 집안은 사무실로 돌아와 아버지가 적립한 100억 원의 자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세금 포탈이 아니야. 집안이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부 포상금 형식으로 예치된 거구나. 성진그룹 탈루 세금을 추적하기 위한. 한편 지훈은 압수한 통신기를 전파 추적으로 역으로 따라갔습니다. 신호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그곳에 도착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남자가 법원 공무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20년 전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놈이군. 지훈이 휴대폰으로 그 남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 형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안산의 작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지훈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로펌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집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겠어. 복수든 뭐든. 형, 잠깐만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맞아요. 법적 절차? 20년 동안 법이 우리를 지켜줬나? 형제 사이에 날선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는 너무 이론적이야.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집안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거래 정지 통보였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계좌가 동결됐네요. 집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지훈 경위님, 마약 밀매 혐의로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지훈이 전화를 끊으며 욕을 뱉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집안이 노트북을 열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놨을 거예요. 집안이 오디오 주파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음성 패턴 사이에서 12자리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좌표예요. 좌표는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가보자. 어차피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형, 대기 발령 받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무리, 지금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지훈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집안도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형, 잠깐만요. 두 형제는 각자의 펜던트를 목에서 빼내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펜던트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검은 세단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집안이 계기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폐공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뒤를 따라오는 검은색 SUV들이 보였습니다. 추격차들이에요. 집안이 백미러를 보며 외쳤습니다. 지훈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를 수동으로 받고 차량의 회피 기능이 작동하면서 추격차들을 정교하게 따돌렸습니다. 집안은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100억 원의 점유권을 긴급히 변경했습니다. 범죄 피해 아동기금으로 임시 전환했어요. 이제 성진그룹이 건드릴 수 없어요. 1시간 후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셔터가 저절로 열리면서 지하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와! 집안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광택을 유지하고 있는 정비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형제의 성장 기록과 아버지의 수많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벽에 다가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생일.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공장 지하 정비소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벽면에 가득 붙은 자신들의 성장기 기사 스크랩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경찰대학교 입학, 강지훈 학생. 지훈이 자신의 입학 기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매일 적은 수호일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무술 시합에서 우승했다. 자랑스럽다. 지반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눈물이 났다.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집안은 경납고 메인 서버에서 성진그룹의 비밀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것 좀 봐요. 집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너 일가가 불법 장기 이식을 위해 해외로 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장기 이식? 네, 환치기 장부 원본까지 있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갑자기 공장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지하 경납고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지훈이 권총을 뽑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든 무장 용병들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박전무. 집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전무가 형제를 포위한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20년 만이군. 강석주의 아들들아. 당신이 누구세요? 지훈이 총구를 겨누며 물었습니다. 박전무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옛 동료였지. 그리고 지금은 너희를 제거하러 온 사람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요. 집안이 외쳤습니다. 그래, 듣고 싶을 거야. 박전무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장 내 모니터에 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위고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과 집안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박전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20년 전 오너의 뺑소니 사고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너희의 생존을 약속받았어. 그게 무슨... 하지만 오너 일가가 마음을 바꿔서 암살을 지시했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증거를 들고 잠적한 거야.
박 전무가 또 다른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지금 너희 아버지는 인근 사설 요양원에 감금되어 고문받고 있다. 화면 속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집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놔주세요. 세단 트렁크 안에 숨겨진 성진그룹 비자금 서버 접속 하드웨어를 내놔라. 박 전무가 요구했습니다. 지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걸 주면 우리와 아버지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 박 전무가 세 번째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후에 이 공장 전체가 폭발한다. 공장 곳곳에서 시사폭약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요. 집안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정비손의 특수 소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총으로 소화기를 터뜨려 하얀 연기로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집안아, 지금이야. 지훈이 권총으로 용병들의 다리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용병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폭발 3분 전에 아버지가 펜던트에 심어둔 NFC 칩을 서버에 접촉시켰습니다. 데이터 복사 중. 성진그룹의 모든 비리 데이터가 세단의 클라우드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80. 집안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공장 바닥에 유압식 리프트가 작동했습니다. 형, 빨리. 지훈과 집안이 리프트에 뛰어 올랐습니다. 리프트가 급속히 하강하면서 하수도로 연결되었습니다. 꽝! 지상에서 공장이 거대한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지하 하수도에서 형제는 미리 준비된 수중 추진기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집안이 감탄했습니다. 수중 추진기를 이용해 하수도를 빠져나온 형제는 아버지가 감금된 요양원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30분 후 요양원 지하 비밀실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는 전신이 쇠약해진 채 기계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집안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집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집안의 손바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차량 하부의 블랙박스? 그것이 모든 사건이 물리적 증거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어. 지훈이 창문으로 다가가 옥상의 헬기를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형제를 전국에 공개 수배한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자작극 조작 및 국가 전복 혐의로 수배합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버지, 견뎌주세요. 집안이 실시간으로 경찰 무전망을 해킹해 도주 경로를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세부자를 태운 검은 세단이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의 자율주행 회피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경찰차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야. 지훈이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20년 전의 비극을 이제 끝낼 거예요. 집안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밤하늘 아래 불빛들 사이를 질주하며 운명의 마지막 승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가평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비밀 은신처에 세부자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통나무 집이지만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 박사가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강석주 씨 상태가 위험해요. 60대 후반의 오 박사는 과거 아버지의 선처로 의사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사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집안이 간청했습니다. 오 박사가 수술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20년간 형제 명의로 적립한 그 100억 원 말이야. 네.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야. 성진그룹 비자금 세탁의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무적 지뢰라고. 집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랐구나. 오 박사가 수술용 장갑을 끼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집안은 USB 속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부가 아니야. 집안이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진그룹이 정계 인사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를 시도한 신종 신탁 모델의 설계도구나. 집안이 즉시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과 내통한 국세청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역공을 할 수 있어. 집안이 국세청 내 양심 세력에게 성진그룹 특별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법적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경찰 재직 시절 확보한 성진그룹 해결사들의 통화 목록을 분석했습니다. 기지국 위치 데이터로 역감시가 가능해. 지훈이 휴대폰으로 추격팀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3시간 후 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집안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집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검은 세단, 차체 프레임 자체가, 네, 20년 전 오너가 사람을 쳤을 때 혈흔과 충격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 자체가 살인 무기라는 뜻이군요. 그래, 그것이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야.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세무 변호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100억 원의 자금을 국가 귀속 예정 자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성진그룹이 이 돈을 건드리려 하면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되어. 집안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은신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훈이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니 킬러들이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차량의 위치 신호를 고의로 노출시켰습니다. 미끼를 던졌어. 지훈이 미리 설치한 비살상 함정으로 킬러들을 생포했습니다. 밧줄 덫에 걸린 킬러들을 신문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지훈이 권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말 안 해도 될 거야. 지훈이 킬러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성진그룹 오너가 직접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제거하라. 이거면 살인 교사의 명백한 증거야. 지훈이 휴대폰을 집안에게 보여줬습니다. 집안이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그때 차량의 오디오에서 아버지의 과거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보루다. 집안이 그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어요. 집안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성진그룹의 주가 조작과 탈세 혐의를 입증할 온라인 청문회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20년치의 증거 영상들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공개하자. 집안이 제안했습니다. 지훈은 전직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진그룹 사설 보안팀의 불법 무기 소지 현장을 급습해달라. 지훈의 요청에 양심적인 경찰들이 호응했습니다. 집안은 성진그룹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즉각적인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서류를 발송했어요. 재판 전날 밤, 세 부자는 검은 세단 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너희를 보육원에 두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안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다음 날 새벽 검은 세단이 성진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십 대의 언론사 차량들이 호위하듯 따라왔습니다. 지훈이 핸들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거대 악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다. 검은 세단이 성진그룹 본사 정문을 향해 당당히 진입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앞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광장 중앙에 멈추자 집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안이 세단의 외부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변호사 강집안입니다. 집안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성진그룹의 20년치 범죄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성진그룹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저렇게 많은 돈을. 정말 충격적이네. 지훈은 혼란을 틈타 본사 로비로 침투했습니다. 보안실로 향하는 지훈을 막아선 경비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경비원 한 명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끙!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보안실에 도착해 20년 전 폐쇄회로 복원 영상을 탈취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화면에는 성진그룹 오너의 아들이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집안이 계속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성진그룹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집안이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어떻게 국가 재정을 좀먹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부패 검사들이 나타나 집안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강집안 변호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집안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촉구안과 국민 100만 명의 서명입니다. 집안이 실시간으로 법무부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고발입니다. 그때 지훈이 회장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당황했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이 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그 일 기억하시죠? 지훈이 20년 전 아버지가 썼던 것과 똑같은 수갑을 회장에게 채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회장이 발악했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지훈이 회장을 로비로 끌고 나왔습니다. 광장의 모든 시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오 박사가 아버지를 밀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강석주 씨인가?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석주입니다. 세단의 블랙박스에서 20년 전 회장의 살인 교사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식을 죽여버려. 증거를 남기면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집안이 법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낸 차량 감정 결과서를 공개했습니다. 혈흔 DNA 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집안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성진그룹 오너 일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지훈의 경찰 동료들이 지훈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강지훈 경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 형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진그룹의 불법 자산에 대한 전면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20년간 씌워졌던 모든 누명에 대해 무죄 판결과 실종 선고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 부자는 옛집 근처의 작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너희에게 사주려 했던 그 밥이야. 지훈과 집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아버지가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200억 원이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 될 거야. 집안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인을 설립하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 법인의 고문이 되어 피해자들을 도와주마.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팀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부자는 노을지는 강변에 세단을 세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넸던 8과 0의 펜던트가 노을빛 아래에서 무한대 형상으로 겹쳐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야. 아버지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부자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지며 완벽한 화해의 순간이 흘러갔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폐혈증이 발생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버지, 지훈과 집안이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집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같은 시간 성진그룹의 잔당들이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고위 정계 인사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정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씨 형제를 국가 내란 음모 주범으로 몰아야 해. 자금 세탁 혐의도 추가로 씌워. 그들이 최후의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사무실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집안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집안이 당황했습니다. 성진그룹이 조작해둔 허위 수임 계약서를 근거로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집안의 변호사 자격이 즉시 정지되고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지훈도 경찰서에서 소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성진그룹 오너 체포 과정에서 무기과도 사용 혐의입니다. 독직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 됐어요.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부하려던 100억 원의 자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진그룹이 미리 설정해둔 허위 채권에 의해 법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집안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다고 나와요. 집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제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오 박사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병원 면허 취소 압박과 가족을 향한 살해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오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박사님, 제 손자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막대한 광고비를 받은 언론들이 형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세습 자산 강탈극, 아버지의 고통을 이용하는 괴물들,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집안의 오피스텔 로비에는 성진그룹이 고용한 시위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집안 나와.
사기꾼 형제들. 그들의 고함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믿었던 유일한 대학 선배가 배신했습니다. 선배가 집안을 만나 말했습니다. 성진그룹에서 사회이사직과 거액 보상금을 제안했어. 선배님, 세단의 클라우드 접속 암호만 알려주면 돼. 집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미 성진그룹과 손을 잡은 후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괴한들이 잠입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뗀다고 협박했습니다. 세단 소유권 포기 각서에 서명해. 지훈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괴한들이 지훈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지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형? 집안이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계속 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치료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20년 전 그 보육원으로 가자. 안산 보육원 앞 폐가에 형제가 숨어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형제가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범죄 사실 은닉을 위해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이 형제를 잡기 위해 신고 전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이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중얼거렸습니다. 그 차는 단순히 차가 아니야. 형, 아버지가 남긴 우리들의 집이야. 집안이 형의 상처를 지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포기하면 안 돼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안은 상처 입은 형과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집안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뚫고 검은 세단의 가속 페달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의 심장부를 향해 다시 한번 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폐가에 숨어있던 집안이 세단의 대시보드 뒤편을 뜯어봤습니다. 숨겨진 위성 전용 통신 모듈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집안이 모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내 망이 차단되어도 국제수사기구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독립장치구나. 지훈이 부상당한 몸을 지혈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야? 집안이 동굴 통신 장비와 차량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지훈이 전국 각지의 정보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진그룹 배우의 실시간 증거를 수집해달라. 과거 지훈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하나둘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배신한 선배의 노트북을 원격 해킹했습니다. 찾았다. 선배가 성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뒷돈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집안이 이 자료를 국제세무변호사협회와 글로벌 언론사에 투고했습니다. 적들의 신용을 파괴하는 거야. 형제는 각자의 펜던트를 다시 결합했습니다. 차량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수 하드웨어 월렛이 작동하고 있어요. 집안이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성진그룹이 가압류를 걸 수 없는 해외 암호화 자산이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20년간 성진그룹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며 받은 국제세무 포상금이에요. 이 자금으로 아버지의 응급수술과 법적 방어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위성통신으로 성진그룹 비리 영상들을 다크웹에 전면 배포했습니다. 국내 언론이 침묵하면 외신을 통해 알리는 거야.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의 부패와 형제의 사투, 정의를 위해 싸우는 쌍둥이 형제. 여론이 다시 급반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간 방패를 구성했습니다. 강씨 형제를 지켜야 해. 정의가 이겨야 한다.
시민들의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폐가까지 추격해온 부패 경찰들과 지훈이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지훈이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격투 끝에 부패 경찰들을 생포한 지훈이 그들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성진그룹의 살인 청부 계약서 원본이 나왔습니다. 이거면 결정적 증거야. 집안은 펜던트 합체 시 발동되는 데드맨 스위치를 활용했습니다. 자금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인터폴의 모든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었어. 전 세계 금융망에 성진그룹의 비리 자금 세탁 경로가 공유되었습니다. 성진그룹의 해외 자산들이 국제기구에 의해 정격 동결되었습니다. 정학수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돈줄이 끊어졌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성진그룹의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집안은 법정에 복귀하여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집안이 세무기술적으로 하나씩 논파했습니다. 오히려 성진그룹을 도와준 검사들이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수술에 성공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훈아, 집안아,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검은 세단이 살인 무기로 쓰였던 그날의 모든 증거를 확약합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 양심적인 검사들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성진그룹과 결탁했던 고위직들이 줄줄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집안은 자격정지 해제와 함께 승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억 원을 성진그룹 피해자 배상 기금으로 전환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폐가를 나서는 형제의 검은 세단 앞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강씨 형제, 강씨 형제.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진정한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세 부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의가 드디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한 달 후 지훈은 안산 상록경찰서 서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찾아와 특별 승진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지훈 경정님,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팀장에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격려했습니다. 안산 상록구 보육원 근처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강석주 공익법률세무센터. 집안이 로펌 태산을 떠나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적 방패가 되겠어요. 집안이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며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이야기해줘요. 아이들이 아버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용감한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과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펜던트에 담겨있던 남은 자산으로 무한대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꿈을 포기하지 말거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형제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치유했습니다. 지훈 삼촌, 경찰차 태워줘. 집안 삼촌, 법 공부 가르쳐줘.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보육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전 자신들을 버렸던 검은 세단은 이제 희망의 상담소로 개조되었습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찾아가는 이동식 지원 차량으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집안은 정의로운 세무사 연합을 조직했습니다.
성진그룹 같은 거대 권력의 횡포를 사전 차단하는 법적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집안이 동료 세무사들과 회의하며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진실 추적팀을 신설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지훈이 팀원들에게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부자는 어머니의 유해가 뿌려진 안산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찍는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아, 너에게는 정의로운 직관을 물려줬고, 집안아, 너에게는 냉철한 지성을 물려줬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집안의 사무실 입구에는 형제의 펜던트가 결합된 무한대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정의로운 분은 끝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집안이 의뢰인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경찰서 책상 위에는 특별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오너 일가의 전원 유죄 판결 기사와 함께 세 부자가 함께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이제 검은 세단이 나타나면 환호했습니다. 희망차가 왔다. 삼촌들이 왔어. 아이들이 뛰어나와 마중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보육원 운동장에서 세 부자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보육원에 아이들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빌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서로의 빛이 되어라. 그 기도가 완벽히 응답받았습니다. 카메라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안산 시내의 따뜻한 정경을 담아냈습니다. 세 부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갔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며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리며 이야기에 대단한 막이 내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부자가 다시 만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강지훈과 강집안 형제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진실은 어떤 권력도 꺾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강석주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시련이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